아무래도 부동산 가치 결정짓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, 기본적인 거는 입지가 아닐까 싶어요. 좋은 입지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자, 입지라는 건 한자 해석을 하면 그대로 그 들립자의 땅지자입니다. 네. 그래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맞는데,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구조는 일단 도로가 잘 뚫려야겠죠. 네. 그리고 들어오는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돈벌이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, 돈벌이가 확실히 있다면 또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. 그리고 편의시설이나 네. 학군이나 관공서들이 좀 밀집되어 있으면 좋겠다,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게 입지라는 게 우리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봤을 때 반경 한 300~400m, 길게 보면 500m 정도만 보게 되면 그 안에 학교도 있고 소비처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, 여기는 입지 좋아요 그랬는데, 실제로 그 주변에 반경 500m를 벗어난 주변에 예를 들자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, 아니면 학군이 새롭게 형성이 된다든가,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주민들이 좀 발생된다, 이렇게 주변 여건의 변화가 강하게 작용될 때는 오히려 내가 좁은 공간에서 바라봤던 입지가 잘못 판단될 수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거를 조금 넓혀서 반경 한 1km 이내에 있는 입지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건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 혹은 공급량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, 반면에 일자리가 빠지는 상황이다. 네. 그러면 오히려 그 지역은 입지가 형성이 약해질 수 있겠죠. 네. 반면에 입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봤는데 일자리가 굉장히 그 근처로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 입지가 좀 좋아진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 형태로 대한민국을 보면 태평양 시대를 열어갈 때는 저쪽 동쪽으로 해서, 동남쪽으로 해서 울산, 포항, 부산, 거제도 이쪽 여수, 광양만 일대까지 해서 이쪽 동남쪽으로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좋았었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황해 시대를 열어가면서 서쪽 방향으로, 그래서 인천 밑으로는 평택, 그 다음에 군산, 목포 일대의 어떤 서해를 열어갈 수 있는 이런 입지가 좋아진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실제로 뭐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가게 되면, 과거에는 물길 따라서만 움직였죠. 그래서 네. 폭우가 있는 쪽이 입지가 굉장히 좋았다면, 이제는 내륙 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입지가 좀 좋아졌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네. 네네. 지금 이제 내륙 쪽을 얘기해 주셨는데, 저희가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평택, 대구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지금 내륙 쪽으로 움직여서 입지가 좋아진 구조로 보시면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앞으로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과거에는 동남쪽 바닷가 중심, 그리고 인천항, 그래서 서쪽에 어떤 항구를 끼고 있는 중심이었다면, 지금 현재 앞으로는 내륙 쪽, 경기도 수도권 안쪽에 내륙 쪽에 입지가 좋아진다. 특히나 이 입지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바로 일자리가 늘어나느냐, 일자리가 빠지느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와 있죠. 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.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파생업이 좀 약하게 작용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구조로 좀 들어가는 게 맞다,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 대기업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쪽으로 지금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데가 바로 경기도권에서도 용인, 네. 화성, 안성, 평택,
정도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용인, 화성, 안성, 평택 정도를 이제 수도권 안에서 짚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, 교통이 있어야 되고요, 자연환경 좋아야 되고, 생활 편의시설, 교육환경 좋아야 하지만 그 사이사이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. 요즘 일자리는 대기업이 들어서더라도 부수적인 또 뭐 하청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대기업들, 확실한 대기업들이 있는 곳으로만 좀 찾아가셔야지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네네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조금만 더 팁을 주시지, 조금 더 좀 확실한 장소 주시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. 조금만 더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우리가 잘 보셔야 할 게 노무현 대통령이 움직였던 정책들, 그러니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건물의 시장을 꽉 잡았었죠. 네.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정권에서 나왔던 정책들을 이미 2003년도에 다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. 그 당시에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좀 올랐던 시장은 맞고요. 네. 그 다음에 내수 시장이 안 좋아졌거든요.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2007년도,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건 나면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자체가 다 안 좋아졌죠. 네.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렵부터는 2기 신도시부터 해서 10대 혁신도시, 4대 기업도시, 2대 관광도시를 발표하면서 네. 막대한 자금들을 토지시장으로 내수시장 증진을 위해서 쏟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딱 보시면 그게 좀 보이죠? 그렇죠. 흐름이 좀 비슷한 것 지금 같아요.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아파트 시장을 잡았는데 아파트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지방권은 좀 잡힌 듯, 수도권도 잡힌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좀 뛰고 있는 이런 모션은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경기 전반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. 또 한 가지는 글로벌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좀 먹구름이 좀 드리워진다고 해야 되나요? 네. 그죠?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는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부에서는 부양을 시켜야 됩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3기 신도시를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올해 2019년도에 예타 면제에서 지금 막대한 자금들을 지금 푸는 이런 구조고,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토지 보상 내년까지 해서 약 55조 정도 풀리는 구조고, 네. 3기 신도시 기준으로 잡아서 30조부터 시작해서 30조 이상 토지 보상으로 또 자금이 풀리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건물의 시장은 좀 억제가 되고 건물의 시장은 가격대가 급격히 올라가기 좀 어려운 시장이다 앞으로 가더라도. 그래서 지금 토지 시장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. 그래서 토지 시장의 입지가 좋아진다. 크게 보면 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러면 토지 시장에서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은 어딘가요? 라고 했을 때 대기업들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. 그래서 용인이나 화성이나 아니면 평택을 예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네. 평택 같은 경우는 LG전자, 삼성전자,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5월 20일에 이미 기공식을 했고요. 그다음에 미군 부대까지 들어가면서 그 일대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형태, 입지가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